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특성 변환까지 했고 이어서 오늘은 이상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책은 131페이지고요. 4.6 이상치 감지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상치 감지는 과학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다고, 이상치라는 거는 저희가 어제 본 거는 아웃라이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모여 있는 곳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좀 벗어나 있는 애들, 좀 예외적인 애들을 이상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치를 감지하는 것은 과학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한가 봐요. 네,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그 이상치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런 가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둘러싼 타원을 하나 머릿속에 그려주십시오. 타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타원 안에 있는 샘플을 정상치라고 분류하고, 정상치 또는 레이블 1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 타원 밖에 있는 샘플을 이상치 레이블 마이너스 1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1.5로 합니다. 1이요? IQR. IQR은 인터쿼드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IQ, 예, 그 4분위 범위. 데이터를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분류했을 때, 나열했을 때 그 75%에 위치한 값과 25%에 위치한 값의 차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4분위 범위라고 하고.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 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치를 감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이클런에 있는 클래스를 하나 이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IQR을 이용해서 감지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IQR을 이용을 했을 때 이상치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예, 정의 나와 있습니다. 예. 1사분위보다 1.5 IQR 이상 작은 값이나 3사분위보다 1.5 IQR 큰 값으로 정의한다고. 그래서 코딩으로 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25%에 위치한. 예. 곱하기 1.5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사이클런 안에 있는 이상치를 감지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넘파일 임포트 해주고요. 사이클런에 코밸런스라는 공분산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있는 1 일립틱 인벨로프라는 이상치를 감지하는 클래스를 지칭합니다. 저걸 임포트 해주고요. 그 모의 데이터셋을 생성해야 돼서 make blobs 기억나십니까? 사이클론의 데이터세트라는 클래스를 그 패키지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make blobs 군집 알고리즘을 사용할 데이터셋에 필요한 make blobs라는 거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모의 데이터를 make blobs를 사용해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features, 언더바는 make blobs and sample은 10, 총 원소수가 10개, 그 다음에 and features는 2, 특성수는 2개, 그 다음에 센터는 1, 생성할 센터수 또는 군집수는 1개,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1, 데이터 집합 생성을 위한 난수 생성은 한 번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근데 그 이상치라는 것이 그 데이터들이 한 곳에 분포해 있고 그 분포된 것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이상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샘플을 아주 극단적인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features 인덱스로 0,0 자리에는 만으로, 0,1 자리에는 만으로. 그 상태에서 features라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성들이 나옵니다. 모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고요. 예, 총 10개. 총 10개입니다. 샘플이 총 10개고요. 특성이 2개. 이렇게 1개, 이렇게 1개, 이렇게 2개. 나중에 센터스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중에 저거를 군집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분포에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시각화했을 때 나중에 나오는 거는 군집은 1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군집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타원 그 데이터를 둘러싼 타원이라고 그거를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은 1개. 그래서 예, 군집은 1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시각화했을 때 그래프로 시각화했을 때 그룹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로 그냥 비슷한 값들끼리의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 데이터 집합 생성을 위해서 난수를 생성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나중에 이 군집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 군집 알고리즘은 나중에 19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잠깐 이거는 맛만 보는 정도. 그렇죠. 저기서 얘기한 센터는 선생님 컴퓨터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장에서 저희가 군집 알고리즘을 처음 했었습니다. 메이크 블랍스를 이용해서 모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군집이라는 거는 서로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센터를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메이크 블랍스를 이용해서 모의 데이터셋을 만들 때 여기는 샘플을 100개로 핏 특성은 2개 해서 센터는 3개로 그랬을 때 나중에 그래프로 시각화했을 때 군집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3개로 센터라는 거는 이 군집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눌 그 데이터들의 분포도 숫자 그 그룹 수를 얘기하는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예제는 센터가 1입니다. 1이고 랜덤 난수를 생성할 거니까 서로 비슷한 애들, 비슷한 분포에 있는 애들끼리 타원 그룹을 하나 생성하는데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난수로 생성하는 겁니다. 총 10개, 특성은 2개로. 군집을. 서로 이거는 지금 이상치를 감지해야 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 말씀이죠? 예. 그 군집 안에 있는 군집 안에 들어가도록 원소를 이렇게 데이터들을 뽑은 겁니다. 나머지 빼고. 예. 일단 그렇게 10개를 만들고 이게 지금 이상치를 감지해야 되니까 이상치라는 거는 그 군집에서 좀 멀리 벗어나 있는 애들을 찾는 예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군집에서 멀리 벗어난 애들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애들 피처스의 0,0과 0,1 자리에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스 2.7, 5.5 이런 식인데 이거를 좀 되게 극단적인 값 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이상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총 10개를 그 메이크 블랍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군집, 하나의 그룹으로 모이게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상치를 감지하는 예제인 겁니다. 이상치라는 거는 그 군집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을 찾는 겁니다. 벗어나 있는 애들을 이상치라 하는 거고 이건 이상치 감지하는 예제인 겁니다. 아니요. 피처스는 일단 10개 만들어 주고 이상치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이상치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는 모의 데이터 세트니까. 그래서 이상치를 만들어 준 겁니다. 0,0과 0,1 자리를 만으로. 그러면 모든 값들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9에서 8.5 이 사이에 있는 군집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첫 번째 값을 만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 첫 번째 값들이 이상치가 되는 거죠. 그 군집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극단적인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 이상치는 이제 과학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50이라 했는데도 이걸 이상치라고 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큰 값을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이라는 숫자를 준 거고요. 네.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이상치라고 감지를 하는 건지.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감지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이상치 감지 객체를 생성해 주는데 outlier underbar detector라고 합니다. outlier underbar detector라는 변수를 설정해 주시고요. 저 앞에 있는 elliptic envelope elliptic envelope가 그 사이클러너 안에 있는 이상치를 감지해 주는 클래스인 겁니다. 예, 공분산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elliptic envelop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상치를 감지해주는 클래스. 저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상치 감지 객체를 생성해주고요. 감지 객체를 해주고 elliptic envelope에는 contamination이라는 매개 변수가 붙습니다. contamination. 저거의 역할은 이상치의 비율을 설정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예제는 0.1이라 되어 있는데 10%. 이상치의 비율은 10%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음,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엘립틱 인벨로프를 검색했는데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예.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난수라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총 10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에서 뭐 사이는지는 모르겠고, 그 나온 10개들의 데이터, 난수들이 하나의 군집 안에 있다.
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만을 넣어줬죠. 예, 값들 여기 있죠. 여기 피처스를 프린트를 했을 때 이 값들이 예. 아니요, 뭐 이게 메이크 블랍스가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예. 프린트 피처스 하면은 다르죠. 그 피처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도 달라지겠죠. 위에도 이게 마이너스 1.8, 3.5 이런 식으로 다르죠. 예. 그거를 제가 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없앴죠. 예, 그대로죠. 예. 예. 아니요. 없애 그 아예 덮어쓰기. 그래서 컨테미네이션을 점 1로 설정을 해주고 out detector dot fit features 이 features라는 모의 데이터셋에다가 이상치 감지 객체를 적용시킵니다. 적용시키고 이상치를 예측하는 메소드가 또 predict가 있더라고. fit요? 예, 앞시간 fit transform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시키고 변화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상치 예측을 outlier underbar detector dot predict features라고 이렇게 해서 이상치를 예측하면은 배열이 하나 나옵니다. 마이너스 1,1111111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까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상치를 감지한 겁니다. 컴퓨터가. 그런데 이상치를 감지해서 이상치를 예측한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이상치고 뭐가 이상치가 아닌지. 그래서 했더니 마이너스 1, 1, 1, 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만 10개죠. 제가 처음에 타원을 그린다고 했죠. 타원 안에 샘플을 정상치, 레이블 1으로 분류하고 이상치는 타원 밖의 샘플을 이상치는 레이블 마이너스 1으로 분류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 1, 1, 1, 1, 즉 이 마이너스 1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특성을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감지를 했고 나머지는 111에서 정상치라고 감지를 한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 말고 뭐 다른 걸로 하면 저기서 숫자를 바꿔도 되는 거죠. 안 합니다. 20이요. 너 사이클론 설치 안 해서. 예, 20.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피처스는 이런 마이너스 1.8, 3.5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바꾼 게 20, 20 이렇게 바꿨죠. 그다음에 훈련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도 나오죠. 네. 이 컴퓨터 자체가 저 군집을 생성해서 이 값을 스스로 해서 20도 바뀌라고. 그건 이제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음, 네. 네. 이거 놔두고요. 다시 새로요. 예. 지금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2, 아마 2.7이 정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5년. 아마 뭐라 싶었어. 이렇게요. 어,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5가 됐죠? 됐다. 내 보자. 여기까지 했다. 아니죠. 아, 5가 있으면 맞다. 오른쪽에 5가 있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은 아예 뭐 하나라고. 이거 뭐 5만 15라고. 어떤 거 말씀? 이거만. 이거 15. 얘요? 1,0은 아웃라이어고 예 2,21은 아웃라이어가 아니잖아. 예. 아니 그게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아 15는 근데 안 된다. 둘 다 15라면 되는데 네 둘 다 마이너스 15 하면 되는데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 10을 해봐. 그러면 플러스는 크잖아. 예 플러스는 좀 크잖아. 근데 1,1인 걸로 알고.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거 10. 그 정도 해도 돼야 돼. 2.7밖에 마이너스 10. 안 되네요. 당연히 안 돼. 왜 안 되는지. 자, x 값은 지금 막 5 떠 있잖아. 예. 그런데 15에서 아웃라이어 검열했잖아.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 처음에 이 컨테미네이션 이상치의 비율을 설정해 주는 0.2, 10%. 것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안 되구나. 그렇죠. 하나. 0.2만 0.2라면 두 개 되겠지. 두 개 되겠지. 둘다 되겠지. 그러면은 그렇죠. 0.3. 0.3을 했는데 이상치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 근데 쟤 나중에 안 좋은 거 하겠지. 쟤 세 번째 거까지 하겠지. 안 합니다. 아, 여기 하네요. 있네 하지. 예. 그러니까 그 크기가 가장 평균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중간치 벗어났다고 하는 거고. 컨테미네이션을 0.1로 설정하니까 10개 중에 한 개만 이상치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하나로 설정하는 거고 0.2는 이제 두 개, 10개 중에 그러니까 0.2%로 하는 거니까 예, 두 개만 하는 거고. 근데 저 컨테미네이션 값은 1부터 100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값은 레인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그거 100이 아니 컨테이션이 퍼센트가 0부터 1까지 아니야. 1을 넘어설 수가 없지. 10을 해도 나오죠. 0.1. 0.1. 0.10이 0.1 똑같은 말이지. 그렇죠. 내 말은 0에서 1까지라고. 1까지. 음. 1을 하면 전부 다 하는 거고 0.9 그럼 0.9 90%. 음. 0에서 1까지 있으면 10%. 예, 근데 이 방식에는 되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이 이상치의 비율을 정하는 컨테미네이션 매개 변수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를 할지, 몇 개를 이상치라고 둘지. 이것은 약간 제가 찍어서 그래서 살짝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해주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치의 비율, 이 지금 모의 데이터 셋에 저희가 극단적인 값을 한 개 주고 두 개 주고 해서 이게 이상치의 비율을 저가 알기 때문에 컨테미네이션 매개 변수를 저희가 직접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그 이상치의 비율이 어떤지를 모르죠. 요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값을 몇 번을 무조건 잘라라. 예, 할 때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통계학적으로 좀, 예,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써야 돼. 예. 그래서 IQ를 써야 돼. 예, 이상치의 비율은 실제로 알지 못하고 이 컨테미네이션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깨끗한지 추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상치가 적다고 생각하면은 컨테미네이션 값을 작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상치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이 컨테미네이션 값을 크게 설정해야 되는 단점. 그러니까 이 컨테미네이션 매개 변수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이것을 그런 그 겁니다. 피처스 값을 그래프로 적을 수 있나? 그래프요? 그래프 임포트 해가지고. 지금요? 왜냐면은 생각 나는데 굳이요? 나중에 끝나고 아, 얼마 이거 갖고 오면 되겠죠 뭐. 뿌려가지고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떨어진 거 몇 개 있잖아. 예. 근데 떨어진 거 세 개를 빼보라 이렇게 하면 그거 보고 되겠잖아. 요거 요거 할 수 있지만 뭐 보면 굳이 한다면은 못하고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그래프 세져야 되잖아. 매트도 할때 스케일 세우려고 하고 그럼 피처스 그냥 다 필터 그냥
그렇 이게 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엑스컴마 아니니까 자동으로 되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되나? 아, 역시 안 돼. 엑스컴마 스캐터는 X축, Y축이 있으니까 엑스 아이 있는 거 예,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론 0, 콜론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같아. 없애면 되잖아. 그거 있잖아. 콜라면 넣으면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콜라냐 콜라면 돼. 콜론 0, 콜론이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피처스 이게 인덱스니까 이거 전체랑 0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전체랑 1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콜론 0, 콜론 1. 예, 이 콜론 0, 콜론 1. 이렇게 했을 때 x축, y축 이게 x축, y축이 되는 거니까 이게 15,15가 될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0,10이 될 거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모여 있겠죠. 이걸 보고 아웃라인 피처스 0.2로 그렇죠. 컨테미네이션. 음. 컨테미네이션 2로 하면은 이거 두 개를 감지하겠죠. 예. 이거 아까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센터라고 보는 거야. 센터 1로 설정해서 난수를 생성하면은 이게 이렇게 군집이 하나만 이렇게 뜨는 거죠. 컨테미네이션 0.2로. 그렇죠. 근데 이제 컨테미네이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이렇게 확실한 경우는 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교수님 그 데이터셋에서 이상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을 때 예상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걸 보고 해야지. 그렇죠. 저 실력 많이 늘었습니다. 금방 바로바로 하네요. 끝까지 바로 붙였나? 바로바로 나네요. 몸이 알고 있나 봅니다. 나쁘지도 하지 않아요? 그럼요. 다 예상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바로 띄우는 거 보면 안 보여? 이렇게 바로 띄우는 거 보면? 할수 있지. 근데 이제 두 번째로 IQR을 좀, 저 위에 컨테미네이션 저거,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엘립틱 저거, 엘립틱 인벨로프는 좀 살짝 알고 있을 때, 데이터 안에 이상치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을 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IQR입니다. 우리가 직접 정하는 건가? 이거는 오늘 불판에 하는 거. 이건 그 사분위 범위라는 게 데이터를 오름차순 나열했을 때 그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위에 있겠다 해서 예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파의 퍼센탑에서 x 값을 25에서 75 사이까지 갖다가 25 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있는 위에서 정의한 features라는 행렬에서 하나의 특성을 생성해 줍니다. feature이라는 하나의 특성을 생성해 주고요. feature는 features의 콜론 콤마 0.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다 가져온다는 거겠지. 그렇게 했을 때 만이라는 값을 다 가져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에서 하나의 특성을 생성해 줍니다. feature는 features 콜론 콤마 0. 그리고 프린트 feature를 해보면은 위에서 있던 하나 그 첫 번째 열 전체를 다 가져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치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definition indices of outliers x. 저 함수는 이상치의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함수인 겁니다. return부터. 예. upper bound보다 크고 lower bound보다 end입니다. 예. upper bound보다 크고 lower bound보다 작은 거를 아웃라이어죠. 예. 아웃라이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아웃라이어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upper bound와 lower bound를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upper bound와 lower bound가 전 처음에 상한선 하한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Q1과 Q2를 먼저 Q3를 정해 줍니다. 넘파이의 퍼센타일이라는 거는 분위를 계산해 주는 함수인 겁니다. 분위를 계산해 주는 함수.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분위 보면은 3, 4분위에는 75%에 해당하는 값이 3, 4분이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서 서버 잘 서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3, 4분위에 해당하는 값이 75%, 75%에 해당하는 값이 3, 4분이고 25%에 해당하는 값이 1, 4분입니다. 그래서 넘파이의 분위를 계산해주는 값을 해서 이 x가 features가 되겠죠. 나중에 여기 features의 함수를 실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features의 25,70, 25%와 75%를 Q1, Q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Q1, Q3에 넣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IQR은 Q3와 Q1의 차이값이죠. 그래서 IQR을 계산해주고 이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이상치입니다. 책에서 얘기한. 그래서 1사분면보다 1.5 IQR보다 1.5 IQR 작은 값 해서 빼줬고요. 그 다음에 3, 4분위보다 1.5 QR보다 큰 값 해서 플러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상치를 정의를 해주고 회원은 그거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값은 뭐로 받고 아니면 뭘 안 받는데 그 두 개를 생략해버리면 이 값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에 해당하는 값들만 반환해 주세요 하고 그 특성에 했을 때 결과는 array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0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자리가 이상치다 라고 하는 거죠. 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 features, 요 features에 대해서 이상치를 감지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를 features에 이게 적용을 하면은 요 첫 번째 자리, array 첫 번째 자리가 이상치라고 반환을 한 거죠. 여기 자리, 여기가. 예, 실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리턴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조건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 첫 번째 거, 요 만. 예, 이제 첫 번째 값이 이상치다. 첫 번째 값이 이 upper bound보다 크고 lower bound보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 아까는 중간에 15, 10, 15 이렇게 추가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실행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features가 15 마이너스 10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상치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여기 구간에 해당하는 애들을 반환해라 했더니 0, 0과 1. 예, 이거 두 개가 이상치라고 감지를 한 거죠. 음,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따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 IQR에 대해서 정의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 데이터의 이상치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그 범위를 보는 거죠. 얘가 어디쯤 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센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음, 음. 예. 지금 이 IQR은 위에 블랍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IQR을 한 거라서. 예. centers. 예. 군 예, 그렇죠. 아웃라이어만 보려고 하는 거라서.
features samples to 여기 말씀 이거 말씀이십니까? 아 센터 2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데이터 품질이 오래 가. 이렇게 두 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는 내 데이터 수가 10개밖에 없어서 10개를 두 군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상치로 빼니까 좀 살짝 여기서 얘기하는 아웃라이어는 한 개 나와야 돼. 한 개. 여기는. 예. 군집을 두 개로 두다 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예, 이거를 아웃라이어로 보는 거 같아요. 아닌데? 얼마 뒤 어디였냐? 1이요. 여기는 0.1이요. 지금 예, 15랑 10. 그리고 뭐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를 줬으니까 얘랑 얘가 이상치고 두 개의 군집이 이렇게. 예. 얘는 하나만 하네요. 어설한 게요 저기에 대한 하나도 좀 안 받았어요. 그렇겠죠? 예. 이것은 이렇게 만들면은 두 개로 만들면 누가 나눠야 돼요. 음. IQR 갖다가 퍼센타일을 Q 뜻을 갖다가 10, 50, 50을 하든가. 그래서 뭐몇 개가 합쳐지면 몇 개만 적용한다든가 뭐 만들어야 되겠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방식은 샘플을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이고요. 4분위 범위는 개별 특성에서 극단적인 값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IQR은 데이터에 있는 1, 4분위와 3, 4분위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치는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샘플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래프를 봤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상치는 1, 4분위보다 1.5 IQR 이상 작은 값 또는 3, 4분위보다 1.5 IQR 큰 값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상한선, 하한선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감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도구들은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죠.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요 엘립틱 인벨로프나 IQR 기반 감지를 시도해보고 종합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웃라이어 디텍터 코드가 예, 많이 그렇죠.